안녕하세요. 두바이에서 콘텐츠로 브랜드를 만드는 한국 남자 브로입니다. 오늘은 카타르 3일째고요.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 지금 채널 구독자분이 3,000명 정도 계신데 3,000명이 실제로 어딘가에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와,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만든 영상이 조회수가 어떤 날은 막 몇백 회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몇 천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저는 컨텐츠 하나 만드는 시간을 쓰는 거지만 그 컨텐츠가 어쩌면은 몇백 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면서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뿌듯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 파트너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요즘에 제가 그래도 이것저것 영상에서 뭐 두바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하고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것들이나 생활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두바이에 처음 와보는데 벌써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오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영상을 쭉 봐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오셨다, 이런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카타르, 여기 제 지금 숙소인데요. 그래도 제가 뭐 지금은 카타르 왔으니까 차가 없죠? 그래서 그래도 중간중간에 계속 드는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유해 놓으면 이게 저한테는 사실 일기장 같은 부분도 좀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 담으면서 일기를 쓰는 건 아닌데, 제가 작년도의 영상을 또 다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내가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공유 드리려고 했던 게, 여기 써놨는데, 카타르 지금 3일차가 되면서 그럼 두바이나 아부다비하고 카타르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좀 다른지, 일단 3일차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씨라든가 도시 분위기, 뭐 사람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카타르에 여러 번 오게 되면 그때 느끼게 되는 부분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또 비즈니스에 대한 정리를 제가 하나씩 하면서, 얼마 전에 그 360도 카메라 런칭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마케팅 에이전시 만드는 것도 지금 영상 편집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2030년 뭐 싱귤러리티, 특이점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정리가 덜 돼 있지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하고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3일차까지의 카타르의 저희 느낌을 얘기를 드리면, 카타르 와서 저는 첫째 날에는 밤에 와가지고 밤만 살짝 봤었고, 둘째 날에는 박물관을 가서 이제 그 박물관 있는 지역하고, 여기 미라 파크였나? 이렇게 새롭게 조성한 공원이 있는데 바닷가 쪽에 공원 쫙 넓게 있는 그런 곳을 갔었어요. 거기 하고 조금 전에 그 벤덤몰이라고 해서 되게 큰 몰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그래도 카타르가 이런 느낌이 있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들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아트페어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로 컨텐츠를 하나 만들 테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시 정리를 제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도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여태까지 제가 느끼는 거는 두바이 엄청 복잡하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두바이가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뭐 고속도로에 막 차들 쌩쌩 달리고 있고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정신 사나운 부분들이 있는데, 두바이는 이제 큰 지도 안에 중간중간에 완전히 새로운 지역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아부다비는 또 굉장히 정적으로 아직은 이렇게 크게 발전하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지만, 이 뒷심이 있어서 자산을 딱 쥐고서는 뒷심 있게 그냥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있었고, 카타르는 카타르대로 중간쯤에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도시를 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약간 여기는 뉴욕의 금융가랑 좀 닮았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디자인 디스트릭트 쪽에 쇼핑몰이라던가 이런 건물들을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중간에 트램이 다니고 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엄청 깨끗한 뉴욕 같은 느낌? 그 다음 지금 제가 호텔 있는 부분들은 약간 동탄 신도시나 옛날에 그 신도시 지을 때 한참 공사 막 하고 있는 그런 조용한, 사람 별로 없는데 호텔만 몇 개 덩그러니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여기 주변을 보니까 그 아이홉 같은 게 있어요. 미국의 레스토랑이죠.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거. 근데 그런 데들은 보면 약간
캘리포니아, 뭐 라스베가스 이런데 그런 도시 코너에 이렇게 레스토랑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되게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찬가지로 엄청 깨끗한 곳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미국적인 느낌을 저는 사실 많이 느꼈다는 생각이 들었고 깔끔해요. 그리고 사람들 베이스로 보면 유럽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은 확실히 두바이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물가는 두바이로 봤을 때는 커피가 한 잔에 두바이가 20디람이니까 8,000원 정도인데 카타르는 14디람? 6,000원? 그 정도니까 서울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싸다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두바이는 서울이 이 정도면은 물가가 이 정도의 느낌이었으면 카타르는 한 여기쯤에 걸리는 느낌? 네. 그래서 뭐 택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괜찮았어요. 택시 타는데 뭐 한 15디람? 15리알? 그러니까 6,000원? 만 원 안짝으로 다니는데 조금 전에 제가 택시기사랑 이렇게 좀 투어로 쭉 돌면서 왔거든요. 70리알 나왔어요. 거의 한 50분 탄 것 같은데, 한 3만원 정도 나왔네요. 근데 두바이는 집에서, 헬스장 한 번만 갔다 와도 막 3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교통도 저렴한 편이고, 생활비가 좀 저렴한 편인 것 같습니다. 두바이에 제가 지금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도시의 분위기나 뭐 사람들 보면 두바이는 요즘에 운동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막 뭐 울끈불끈하고 막 온몸이 뭐 그런 사람들도 좀 많고 좀 어그레시브한 느낌? 사람들이 좀 그런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약간 일부러 케어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한데 이제 카타르는 제가 아직 로컬을 잘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 삶에 좀 충실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아직은 여기 인구 비율이 뭐 유럽 사람들이 엄청 들어와 있거나 저희처럼 아시아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도 있었고 GDP나 이런 거 찾아보니까 인당 GDP가 우리나라 뭐 3만 불 넘었다고 막 하잖아요. 두바이도 3만 불을 넘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은 걸 알고 있는데 물론 인구 비중으로 보면 아마도 두바이는 이 노동계층도 엄청 많지만 자산가들이 들어오면서 이 평균값을 올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서 두바이는 이 극단이 조금 크게 차이가 나는 느낌이었고 우리나라는 좀 평균을 깔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치면 카타르는 글쎄요 이 건설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택시기사 얘기로 들어보니까 여기는 많은 것들을 그냥 홀드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막 런칭하고 이런 게 별로 없대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막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가 인당 GDP가 우리나라 한 두 배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7만 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노동계층의 그러니까 평균을 깎아먹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야 어쩌면은 여기에 인당 그 소비라든가 인당 이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정부 쪽에 가가지고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금토가 휴일이고 일요일날 정부 오피스가 오픈을 한대요. 근데 일요일날 제가 낮에 두바이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침에 아마도 미디어 카타르라고 하는 지금 제가 미디어 쪽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쪽으로도 온 김에 좀 비즈니스 기회도 알아보고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러리에서 만났던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이렇게 곱씹어 보면 카타르에 요번에 아트바젤 때문에 처음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유럽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항만 옛날에 환승해서 갔었지 이렇게 도시까지 들어와서 뭔가 이벤트를 참여했다거나 이런 게 이번에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도하공항에 예전에 한번 환승만 했었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건 처음이었는데 와 그래서 도시를 조금 재발견했다라는 느낌을 서로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야 카타르가 이런 곳인지 몰랐어. 여긴 도하죠. 도하라는 도시가 이런 곳인지 몰랐어. 뭐 이렇게 얘기를 여럿이 좀 공감을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뭐 일반적인 상황인지 몇 명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카타르 그리고 건물들을 보면은 조명이 두바이는 건물 프레임마다 이렇게 LED로 쫙 해서 막 완전 센 노란색으로 빵빵 때려놓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하긴 한데 조금 난잡하다 이런 느낌도 사실 있어요. 건물 막 옥상 프레임
그냥 LED 그냥 빡 넣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근데 아부다비는 약간 경관 조명 위주로 해서 간접등 위주로 돼 있고 조금 차분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연말 때는 그 도로가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해 놓은 것처럼 해놓은 것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카타르는 요번에 제가 보니까 카타르도 건물에 이렇게 LED를 띠를 두르는 형태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건물에 이제 LED 패널이 붙어가지고 아예 전반적으로 면으로서 이렇게 홀로그램식으로 된다거나 뭐 붉은색, 푸른색 약간 요런 색깔 계열을 좀 많이 쓰면서 이렇게 파사드를 만드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기도 빛을 되게 잘 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딱 적당한 수준까지 조명을 켰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두바이는 투머치, 모든 게 투머치 이런 느낌인데 아부다비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있었고 카타르는 좀 적당한데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들게 만드는 그런 도시의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추워서 그런 건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 여기 마찬가지로 도로 운전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두바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젠틀한 느낌으로 운전을 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차가 없더라고요. 두바이는 다니다 보면 완전히 부서진 차, 노동자 차, 에어컨 안 나오는데 창문 열고 다니는 버스라던가 뭐 이런 거 많거든요. 근데 카타르는 그게 딱 정제가 돼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아마 여기가 땅덩어리도 좀 작다 보니까 두바이는 그 항구에서 부서진 차들이 와가지고 그대로 그냥 중고차로 팔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정리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링크들을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SNS들을 쭉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비즈니스 웹페이지들이 쭉 있고 그거를 통해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게 저한테는 사업화가 되는 거니까 이 컨텐츠 베이스의 사업화가 되는 거고 사업으로 가기 전에 컨텐츠 베이스 그냥 단순한 수익화는 제휴 레퍼럴 코드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링크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요 영상 제가 댓글에다가 한번 제 링크트리를 한번 만든 것들을 넣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로 좀 최적화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왕 뭐 구매하실 게 있으면은 저의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게 그 마켓플레이스 쪽에서 수익이 같이 쉐어가 되는 구조가 돼요. 이 구매자는 할인 코드가 들어간 경우가 있고 저처럼 그런 해당 프로덕트나 이걸 링크를 홍보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플랫폼에서 수익을 쉐어를 받게 되는 구조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만들어가면은 결국 컨텐츠 베이스의 이 커머스 사업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저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지금 계속 요즘 머릿속에서 고민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막 엄청 적극적인 성격도 사실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나라의 소셜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뭐 운동 커뮤니티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또 내는 것도 결국 자기 스케줄 관리랑 다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좀 효과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서 도는 게 아라바 학원을 가자. 그게 일단 베이스가 좀 있어야 뭐라도 계속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서 약간 이 동네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카타르 오니까 카타르는 여기대로 또 완전히 새로운 동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나라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 수가 있고 그게 또 비즈니스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영상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는 사실 알고리즘 상에서 그렇게 좋지도 않고 흔히 유튜브에서 말하는 공식하고는 너무 빗나가 있는 부분들이긴 해요. 근데 결국 비즈니스를 잘 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후킹을 한다던가 트렌드를 확 끌고 와가지고 컨텐츠를 뽑아낸다던가 이런 것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 마음속에서 좀 부딪히더라고요. 내가 막 뭔가 현란하게 기술을 써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내 얘기를 쌓아가면서 하는 게 필요한 건지 근데 이 사람 사업 좀 잘하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려면 컨텐츠를 현란하게 탁 만들어내가지고 임팩트 있게 빡 꽂아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잘할 필요가 있어서 이거는 좀 기술의 영역인 것 같고 그 다음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드는 컨텐츠는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약간 일기장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약간 스스로에 대한 생각 정리라던가 제가 이 두바이에 이제 온 지 1년 1개월
카타르 며칠을 겪으면서 느꼈던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입장이 또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서 그분들한테 좀 간접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컨텐츠일 수 있어가지고 그 관점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내적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일론 머스크 얘기를 처음에 잠깐 했는데 그거랑 유튜브 하는 거랑 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AI가 막 난무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로봇, 뭐 휴머노이드 이런 것도 벌써 얘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만들어내고 뭐 그냥 기술이 필요했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는 AI나 이런 프로그램들, 로봇 같은 것들이 커버를 막 해나가면은 점점 우리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면 기술이 다 해결을 해버리니까. 그럼 제일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는 나의 정체성 같은 것들인데, 그럼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갈까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뭐 제가 1년 뒤에 그냥 갑자기 혼자서 얘기하고 있으면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사를 쌓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의료계 무슨 전문 직종의 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액션으로 옮겨서 두바이에 와 있고, 두바이나 이제 카타르나 사우디 이런 곳들을 또 나름대로 비교한 것들을 얘기 드리려면 카타르도 직접 와서 도시를 보면서 몸으로 느낀 것들을 얘기를 드려야지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관점을 갖고 있나라는 게 구체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쌓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게 나중에 미래 사회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고 했을 때는 뭔가 가상의 데이터 같은 게 떠 있는 거죠. 제가 그동안 했던 말들이나 이런 개념들이 뭔가 이 사람을 표현하는 뭔가의 가상의 이 알고리즘 덩어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건 또 AI가 할 거고, 그러면은 한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게, 나의 이 온라인 프레젠스가 어디 있냐, 어떻게 돼 있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영상을 찍고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써야 될 기술들을 직접 해보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은 찍었지만 그걸로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요즘에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스 이코노미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는 거는 프로세스 이코노미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정을 공유하면서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결국에는 그럼 이런 흐름으로 앞으로 몇 년이 지나가지고 AI가 진짜로 완벽하게 막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앞으로의 위치라던가 존재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컨텐츠를 쌓아 올렸던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이게 좀 차이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수학 실력을 쌓아 올린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도 있을 거고, 뭔가 글을 많이 쓴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결국에는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컨텐츠가 무엇이고 나의 브랜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조금 좀 막연한 생각일 수 있지만 이런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게 콘텐츠가 아니라 지금은 콘텐츠를 바탕으로 사업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콘텐츠 자체가 자산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걸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1월 초에 1 빌리언 팔로워 서밋이라고 해서 두바이에서 각 나라의 인플루언서들을 모아놓은 그런 서밋을 했었어요. 흔히 뭐 틱톡 라이브, 틱톡 인플루언서들만 모아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 행사에서는 크리에이터들 막 엄청 왔었고 거기에 1대장이 미스터 비스트였어요. 그 다음에 뭐 구글이라든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이런 빅테크 플랫폼들이 또 대거 합류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을 잡은 거죠. 앞으로의 이 팔로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크리에이터들의 그 컨퍼런스를 만들었고, 한쪽은 이 빅테크들, 여기가 어떤 플랫폼에 어떤 기술을 붙이고 있는지 이런 걸 막 설명하는 자리,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부스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컨퍼런스를 했어요. 이런 거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바이를 계속 강조하고 두바이의 컨텐츠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두바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방향이 단순히 한 나라의 방향이 아니라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에서 두바이가 그걸 딱 캐치를 하고 AI 쪽에 이런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태양광, 원자력, 그 다음 원래 오일, 가스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메인 에너지원을 가지고 또 에너지원을 구축을 하고 있고, 오픈AI나 일론 머스크 막 와가지고 AI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 테슬라가 만드는 루프 그 터널 같은 거 만들겠다, 뭐 저기 스타링크 같은 거를 저기 활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아랍에미리트라는 그 나라가 엄청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들 모아서 또 가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그 영상을 다 올리지 못해가지고 지금 공유를 못 드린 상태긴 한데, 현장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여기서 나는 뭐가 되든 간에 지금 제가 뭐 이런 물건 하나를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를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브랜드를 잘 쌓아 올리고 기술적으로 뿌릴 줄도 알고, 그 다음 뒤에다가 수익화도 붙여가지고 물건도 팔 줄 알고, 그 다음에는 컨텐츠를 바탕으로 나중에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자 이번에 이렇게 물 하나 만들 건데 이거의 브랜드를 뭐로 할 것이고 하는 상품 기획도 컨텐츠를 베이스로 갈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컨텐츠 베이스의 커뮤니티랑 같이 가는 방법이겠죠.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게 앞으로는 수많은 비즈니스 기회들이 여기서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있었던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방향 잡아서 가고 있느라 이게 맞을까 틀릴까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공감이 될지 이런 부분도 저도 사실 궁금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원테이크로 쭉 찍어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이제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거 올려놓으면 또 그 고민들을 또 풀어줄 수 있는 분들이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그냥 오늘 찍어서 내일 올리는 영상이겠지만 그게 하나의 창구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카타르 아까 전에 도시를 좀 택시기사랑 좀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얘기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그냥 메모장에 간단히 써놓은 거 지금 이렇게 공유를 드립니다. 제가 뭐 기획해가지고 찍어놓은 컨텐츠도 있고, 그 다음 바로바로 생각나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요즘에는 어떠한 거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많이 드릴 테니까요. 이게 채널이 점점 성격이 두바이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지역적인 확장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의 영역에 대한 확장도 분명히 필요하고, 아트 쪽에도 저도 큰 관련이 없었지만 아트 쪽에 일을 또 해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사람 일이 이제 확장이 되다 보면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확장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뎁스를 파야 되는 상황이 좀 있는데 깊이감이 좀 떨어지는데 한쪽만 깊이 팠으면 이미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저는 택하지 않고 넓게 최대한 가면서 얻을 수 있었던 저만의 이제 유일한 거리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좀 이게 와서 조금 특이하게 저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스스로 멘탈을 붙잡지 못하면은 나 완전히 그냥 헛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혹시 뭔가 두바이나 해외 쪽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뭐 솔루션이 없더라도 뭔가 이런 걸 공유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저기 이메일이나 제가 링크에다가 이제 그런 폼들을 달아놓을 건데 거기다가 내용들을 좀 작성해 주시면 제가 쭉 보고 또 저랑 같이 뭐 1시간, 2시간 줌 미팅을 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일요일날 돌아간 다음에 다음 주 주중에는 라이브를 한번 잡아서 Q&A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시간 저녁대로 해야 되겠죠? 한국 시간 아마도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저녁 9시 이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해서 시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25분이 다 됐는데요. 말을 제가 막 엄청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닌데 요 마이크만 잡고 유튜브 쪽으로 이제 컨텐츠를 뭔가 만들어서 공유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저런 얘기들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저도 좀 요새 제 스스로가 조금 신기한데, 네,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또 얘기를 드리고, 이게 사업가의 얘기라고 해야 될지 그냥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가 있는 한 사람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부동산이나 비즈니스 관련된 것들 이렇게 좀 막 섞어서 올려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사실 영상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꿀팁들 같은 거를 막 많이 풀어놨는데 정리가 좀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정주행 해주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아, 그게 오래 걸리지만 도움은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깔아놓기도 하고, 중간중간에는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또 뭔가 기획형 컨텐츠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채널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마이크 들고 신나게 얘기했는데 마이크 수신기를 컴퓨터에 꽂아놓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안 들어갔네요. 어쨌든 이런 또 실수도 하면서 하나씩 배워갑니다.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